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교단 정기총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사들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5명의 장애인 연주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희망을 전하는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교단 정기총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단들은 대면 총회와 비대면 전환 등 총회 진행 방식을 두고 고심 중에 있는데요.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들의 고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 정기총회는 연중 가장 큰 행사로 다음 회기 중요 계획을 확정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각 교단들은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최 준비에 돌입했지만 현재 총회 방식을 두고 다시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9월 경기도 한소만 교회에서 총회를 열 예정인데 인근 교회로 인원을 분산해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기존대로 총회를 준비하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로 총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드러나면 또 그때 가가지고 한두 주간 앞두고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총회 형식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체가 모여서 대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도저히 못하면은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곧 임원회 모여가지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교단들 역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며 총회 준비에 임할 방침입니다.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지침에 따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 계획을 가지고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단들은 올 가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총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국내외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선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성경적인 성윤리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왜 선교를 부부관계에만 국한시키셨을까? 베스트셀러 작가 팀 켈러 목사의 책 결혼을 말하다의 일부입니다. 화상으로 모여 이북을 읽는 이들은 해외 선교사들입니다. 30여 분간 책을 읽은 뒤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콩깍지가 벗겨질 그때쯤, 바로 그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남편과 우정의 관계가 되는 거였구나. 선교사들의 책 읽기 모임 미션 북클럽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이 멈춰 있는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마련한 겁니다. 기존에 별도 북클럽을 운영하는 G&M 글로벌 문화재단이 오디오북과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미션 북클럽은 지난 4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참여가 2배로 늘어 두 번째 모임엔 전 세계 35개국 90여 명의 선교사가 신청했습니다. 이야기거리, 또 우리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 읽기 운동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모임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헤어지지 않고 한 5년 정도 참으면 3분의 2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인 동역자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참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게 다시 잘 회복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선교사들은 코로나 시대 선교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필수인데 미션 북클럽이 선교 협력의 장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북클럽이 새롭게 배우며 생각을 넓히는 기회가 된다며 선교지에서도 이 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정말 다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학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북클럽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KWMA는 북클럽이 저비용으로 선교사의 자기 개발을 돕는 데도 효과적이라며 국가별, 한인교회나 선교사 자녀 등 모임을 세분화해 북클럽 운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3기 북클럽은 오는 9월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또는 감정 다스리기 등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5명의 젊은 장애인 연주자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에 아름다운 연주가 더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핀 조명이 켜진 무대. 아름다운 첼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피아노와 어우러진 첼로의 유려한 선율에 기교가 더해집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첼리스트 차지유 씨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뿐만 아니라 솔직한 입담도 뽐냅니다. NGO 단체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 기획한 장애인식 개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첫 번째 현장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웃들에게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자는 취지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하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던 중에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식 개선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생활을 좀 더 이해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콘서트에는 장애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음악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5명의 젊은 장애인 연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악보를 익히고 연습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지만 연주자들에게서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함께 처음으로 연주하는 모습도 원래 한 팀이었던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장애인 연주자들은 자신들의 연주를 통해 비장애인과 호흡하며 희망을 불어넣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호른도 하면서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일반 비장애우들에게도 이렇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나하고는 조금 다를 뿐이다. 생활의 일부만 불편한 것 뿐이지 이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이번 콘서트는 오는 9월까지 릴레이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단체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2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2번째 재판이 23일 오후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교주에 대한 유무죄를 입증하는 데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 측은 이 교주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교주는 방역활동 방해와 신천지 단체 자금 56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후 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으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한편 이날 전국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는 이 교주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8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빵과 외식 서비스 등에 대한 경연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는 9월 10일 열리며 조리와 제과제빵, 글로벌 디저트, 커피와 호텔 외식 서비스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학비 지원 장학증서가 전달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3회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2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작은교회 목회자들을 시상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올리브나무교회 조순미 목사와 오솔길교회 김범기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국제구호 개발 엔지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오는 8월까지 취약가정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021 여름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학 시즌마다 불거지는 취약가정 아동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기아 대책은 돌봄이 필요한 30가정을 선정해 시간제 방문 놀이시터를 파견하고 가정별로 총 16시간의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조치도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선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 뒤에도 확산세가 계속되면 위험시설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기동요 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니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니 온니는 자신이 리메이크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에서 우선 두세 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관공서나 은행 창구뿐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 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초 시험관 수정으로 태어난 여아가 성장해 최근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타이완에 이어 4번째 사례입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은 23일 1985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시험관 여아 A씨가 성인이 된 후 2019년 2월 자연분만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사례를 통해 대중에게 시험관 수정으로 태어난 세대도 건강한 생식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첫 올림픽인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오후 8시 일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개막했습니다. 올림픽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전 세계 205개 나라와 난민팀 1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33개의 종목에서 메달을 다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9개 종목에 걸쳐 선수와 임원 354명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안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 계획을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WHO의 2단계 조사는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추가 조사 차단을 시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WHO의 2단계 계획을 지지한다며 WHO의 계획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체육시설 이용 등을 제한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극장, 실내 음식점 등을 출입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나 음성 판정을 받은 확인서인 그린패스를 의무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관광업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기차와 대중교통, 국내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전력 회사인 퍼시픽 가드 앤드 일렉트릭이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16,000km 길이의 전선을 매설하기로 했습니다. 전선 매설에는 최소 17조 원, 최대 34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퍼시픽가드앤드일렉트릭은 산불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년에 걸쳐 전선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퍼시픽가드앤드일렉트릭 전력망은 그동안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코로나와 무더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 우리 주변 취약계층은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